이것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역함수 관계 y는 3x승 그리고 로그 2x면 로그 3의 x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첫 단추는 이거였습니다. b와 c 요 점을 잡았을 때 이 둘이 서로 y는 x 대칭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y2, x2다. 그 다음 a의 좌표는 x1, y1이니까 여기 x축 혹은 y축 상에서 숫자들의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2x승, 2의 y승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함수 역함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을 한번 읽어보자 인데 요거는 정확히 읽을 수 있었고 이거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대소관계 이렇게 해서 저기 33쪽까지 한번 33쪽 이거는 모든 점 A, B의 개수 이런 문제는 솔직히 시험에 학교 시험에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문제 풀는데 10분 걸리는데 그런 거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사뿐히 들어갈 거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갈게요. 우선 중학교 삼각 B부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B죠. 저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아래에 직각을 두고요. 왼쪽에 이쪽에 각을 세타 이렇게 많이 줍니다. 저게 저한테 제일 편한 그림이더라고요. 이때 여기 빗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건 기억나시나? 이렇게 해서 사인 S. 저도 아직 저거 머릿속으로는 저 이미지로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저렇게 배웠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뭐죠? 코사인이고 요렇게가 탄젠트잖아.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빗변의 길이가 1이면 이 높이가 이거 분의 이게 사인이잖아. 근데 1이니까 이거 뭐죠? 사인 세타. 밑에 건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 밑에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가 탄젠트니까 탄젠트 세타고요. 다음 이거 분의 1 해서 코사인이니까 빗변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분의 1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이 여기 나오는 안 나오네요. 그러지 말자. 코사인 세타 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나왔겠죠? 여기 세타고 여기가 1이면 요거 분의 1이 사인 세타이니까 이쪽이 역수 됩니다. 거꾸로 가면 역수예요. 제 느낌 이런 식이야. 1을 물고 사인 오니까 1 곱하기 사인이에요. 1 물고 코사인 돌아가니까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 여기 1 물고 탄젠트니까 1 곱하기 탄젠트. 근데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서 이제 사인인데 도착해서 있잖아. 그 역수.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가 탄젠트니까 얘가 탄젠트 분의 1 되겠습니다. 특히 역수 쪽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
삼각비와 관련돼서 꽤 잘 나오는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선을 했습니다. 그럼 저기서 되게 유명한 무슨 자 공식이 하나 있죠. 소 공식이라고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자, 다음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요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도 뭐가 되죠? 이것도 세타가 되죠. 직각삼각형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1이니까 1인데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각을 이렇게 감싸두는 게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뭐가 되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음 각에서 멀어지는 이쪽이 사인이죠. 그러니까 요 각이 요 길이가 사인 세타이라고 돼요. 그 다음 요거 되게 재밌는데 다시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에 있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코사인이고요. 다시 각을 감싸 돌거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죠. 다음 여기가 사인인데 이 세타에서 멀어져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맞나요? 이때 이들 사이의 관계 코사인 사인이면 뭐 대 뭐? 제곱 대 제곱 됩니다. 제곱 대 제곱. 저거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0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선해서 내리겠습니다. 이게 30도면 특수각은 아시죠?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지? 30도 마주보는 게 제일 짧아요. 빗변이 제일 길겠지?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1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건 몇 대 몇이다? 1의 제곱 루트 3의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1대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전체 길이가 2니까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비 저거 되게 많이 쓰이고요. 3. 뭐 요 전체 길이 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다 하는 것도 유추가 되죠. 상관함수 사인 코사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뭐 더 복잡하게는 필요 없을 거고요. 4가지 그림 정도만 좀 자유자재로 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리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수각인데 30도, 60도, 90도, 45도 다 알죠?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2. 네, 그거 2개 아십니다. 자, 그 다음 고도법 가겠습니다. 고도법은 기존의 각을 60분법이라고 해서 이건 비례식 관계거든요. 360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렇게 가는 건데 안팎기를 360도라고 치고요. 근데 그걸 이제 60분법이라고 합니다. 60분법에서의 각을 이제 실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호도라는 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각 사이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각을 새롭게 정의하자예요. 이쪽 각 세타 있는데 이 각 세타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사이의 비로 정의하자 되겠습니다. 왜? 이게 부채꼴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저 b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L이 따라서 세타라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R분의 L로 정의해요. 이건 정의. 이렇게 정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타를 읽을 때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그냥 읽는 명칭 같은 거예요. 단위는 아니고요. 각의 단위 도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다음
요게 이 정의가 라디안 저렇게 하니까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몇 개는 좀 아셔야 돼. R이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R이 1일 때 제일 쉽게 나오는 게 180도죠. 180도면 이 호 길이가 얼마가 되지? 원주의 절반이니까 파이가 되죠. 그래서 180도라는 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 되면 뭘까요? 90도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토는 뭐가 될까? 그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다음 거꾸로 갈게요. 숫자 1, 라디안. 라디안은 그냥 명칭이기 때문에 따로 안 씁니다. 실수 1은 몇 도예요? 파이 분의 180도고 누구 핸드폰이나 계산기 되시는 분 요거 계산 좀 해줘요. 3.14분의 180 계산 좀 해줘요. 제가 안 배워서 180 나누기 뭐 파이도 되면 공학 계산기 되면 해주시고 어느 정도 되지? 약 57? 0.29 대충 57 정도로 볼게요. 57도 정도, 60도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각을 실수로 바꾸겠다. 왜? 그래야지 이제 삼각 함수라는 걸 실수해서 정의되는 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요 정의에서도 파생되는 건데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에요. 이게 세타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이번에 거꾸로 이 세타가 라디안으로 줄어지면 호의 길이 얘는 어떻게 된다? r에다가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 다음 이 부채꼴의 넓이 s라고 해볼까요? surface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l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삼각형 넓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L 자리에다 R 세타 대입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라디안을 이용하게 되면 길이와 넓이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안이라는 가게 조금 친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특수각들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일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호도법은 부채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가 한계예요. 0에서 2파이까지. 근데 우리는 함수로 가야 되고요. 함수는 정의역의 실수 전체였으면 좋으니까 각의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이게 일반각이라는 거고요. 일반각은 이제부터 각을 뭐로 생각하자? 회전으로 생각하자. 얼마나 돌아갔니? 회전량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기존에 중학교 도형상에서 각이라는 건 이런 도형을 각이라고 부릅니다. 두 반직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고요. 여기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그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 이렇게 360도, 맥시멈까지 360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회전하는 양을 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하나 정해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게. 시험에 안 나와요. 희조선이라고 해. 그리고 어떤 이것처럼 이 방향을 가리키는 동경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화살표. 얘를 여기 기준으로 돌리겠어요. 회전. 그래서 이 동경이 지초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갔니? 돌아간 정도를 각이라고 하자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갖다가 지금 보이는 요 특수각을 알파라고 하면 동경이 돌아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현재 이 위치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알파만 간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도 되겠지. 다음
거꾸로 돌아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전하니까 얼마만큼 돌았니,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돌았니,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고요. 동일한 동경, 이게 얼마만큼 돌아서 저기 왔는지 모르겠으니까 그걸 나타내 주는 이 동경의 일반적인 각을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그 세타라고 하면 일단 알파가 있는데 얼마만큼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회전한 정도를 한 바퀴 돌면 2파이거든요. 180도. 거기에 대해서 몇 바퀴 돌았니? n번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파만큼 갔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n이 0이면 그냥 이렇게 알파 딱 가는 거예요.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간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알파만큼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각이라고 하면 어떤 시초선, 주로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여기 원점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기준으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아갔니? 이 정도를 각이라고 생각하자 해요. 다음, 요 회전한 정도이니까 회전하겠다라고 하면 원에서 돌리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단위 원 잡아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입니다. 저기서 각을 돌릴게요. 즉 이 원주상의 한 점을 연결하고 원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동경이 있다고 할게요. 동경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그렇죠? 저 동경이 나타내주는 각을 하는데 저 원에서 각이라고 써놨지만 특수각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원에서 특수각을 찾는 건 보조선 두 개만 그어보시면, 두 종류만 그으실 수 있으면 돼요. 하나는 수직 이등분선, 하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이것만 그어보시면 우리가 아는 특수각들을 거의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특수각이라고 하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30도씩 커지는 게 있고요.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렇게 하는 45도씩 커지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 저게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 있죠. 이런 도형을 반지름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좌표 축과 평행한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직 이등분선, 즉 중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런 다음에 원과의 교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원점 중심과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 연결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일까요? 정삼각형 되지. 그러니까 요 각이 도로 하면 몇 도? 60도이고요. 60도는 라디안으로 좀 친숙해지세요. 3분의 파이입니다. 180도가 파이거든요. 나누기 3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파이라는 각을 그리고 싶습니다. 혹은 3분의 파이 계열의 각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반지름에. 그럼 요러면 이제 이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쪽 각은 얼마가 될까? 각으로 치면 60도였으니까 이쪽 90도에서 빼면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뭐가 되는 거지? 6분의 파이. 큰 게 3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쪽에서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 중점에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그려볼게요. 여기 만나는 각이 있겠죠. 이렇게 한번 연결해보자. 이쪽 조그만 각, 요게 6분의 파이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돌아간 이 각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까지 갔을 때가 180도니까 라디안으로 얼마예요? 파이가. 파이에서 6분의 8만큼 덜 갔잖아. 그럼 파이에서 6분의 8을 빼면 돼. 그럼 몇 파이죠?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요거 4개 가지고 뚝뚝 잘라보면 그 다음에 작은 게 30도 큰 게 60도 요거만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원에서 좌표들 혹은 이 각들을 되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특수각. 다음 두 번째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입니다. 이건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45도. 그렇죠? 45도는 라디안으로 몇 파이죠? 90도가 2분의 파이, 절반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그리면 4분의 파이 계열의 동경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즉 y는 xy 교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요 각이 45도 4분의 파이니까 이 동경 전체가 나타내주는 각은 여기까지 파이죠.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갔다. 그래서 4분의 5 파이 이런 식으로 특수각들은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이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이제 삼각 함수값을 계산하려면 저 길이들이 좀 필요하거든. 근데 어렵지도 않아. 요 짧은 거 이거 얼마죠? 1의 절반이야. 얼마죠 그러면?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긴 얘는 얼마일까? 2분의 루트 3이겠지.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봐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빗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 둘 다 얼마 되죠?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전 길이들까지 알면 좌표들도 다 쉽게 표현이 됩니다.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긴 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모두 루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그려놓고 이렇게 해보면 좌표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특수각 가지고 노는 것들은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의 뜻은 중학교 때 했던 그 삼각 B, 직각 삼각형을 지금 했던 저 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단위원이 있어요. 키워드로 얘기하면 좌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 단위원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정해요. A, B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때 이 P를 원점과 연결하고요. 그러면 OP가 있겠죠. 얘 동경 OP. 그리고 아니면 움직이는 어떤 짝대기가 동경이에요.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걸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무엇이냐 정의할 때 뜻은 이렇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X좌표예요. 단위원 위의 점의 X좌표니까 A 이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는 Y좌표입니다. 그래서 B 이렇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예요. X좌표 분의 Y좌표겠죠. 그러니까 A분의 B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거랑 삼각비를 연결시키는 건 수선해발 하나 내려보시면 딱 연결돼요. 이렇게 수선해발 딱 연결해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A고요. 요 밑에 요 길이가 A고요. 일사분면에 있다면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 B에 맞죠. 코사인 세타 X좌표 A 맞습니다. 탄젠트 세타 A분의 B.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지금처럼 수선해발 내려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 B 가지고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좌표로 가시는 걸 권합니다. X좌표가 코사인이고요. Y좌표가 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는 기울기.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탄젠트 기울기. 이거는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1사분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각이 예각이기 때문에 점피가 1사분면에 있으면 삼각 B나 똑같아져요.
그런데 2, 4분면, 3, 4분면 넘어가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2, 4분면에 이렇게 갔어요. 여기 이제 Q라고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이 점에 대해서 또 각은 이렇게 되거든요. 세타 프라임.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면 요 점의 x 좌표, 즉 요쪽 각에 대한 이런 코사인 느낌인데 x 좌표예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 지금처럼 세타가 2, 4분면 각이에요. 세타 프라임이. 그러면 상극함수 코사인은 x 좌표니까 음수죠. 그 다음 사인은 y 좌표니까 양수. 그치. 그래서 이 각이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냐에 따라서 각 상극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구호는 좌표 개념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 4분면은 A, B 모두 양수니까 싹 다 양수예요. 모두 양수죠. 그 다음 2, 4분면 가면 X 음수, Y 양수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음수고요. 탄젠트도 음수입니다. 사인만 양수죠. 그 다음 3, 4분면 가면 X, Y 모두 양수니까 음수 이건 양수예요. 여기 쪽은 탄젠트만 양수고요. 4, 4분면 오면 이거 X 양수, Y 음수예요. 양수, 음수 되니까 이쪽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어디더라? 개념 올리던가. or 사인, 탄젠트, 코사인 얼싸안고 이렇게 보시던데. 개념 올리지 말자. 정석에도 돼 있어요. 그러면 개념 원리는 이런 것도 있어. 한번 타면 새카맣다. 아, 그건 여기는 없겠다. 여기는 없겠다. 무조건 가야겠다. 그 다음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새카맣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인 제곱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양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고 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공식이에요. 네, 그렇게 이름 붙여놓으면 좀 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얼싸안고도 되게 유치한데 기억이 되게 잘 나고 활용하기 좋아요. 얼싸안고. 자, 어쨌든 상관함수의 뜻은 좌표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원 위의 점의 좌표입니다. 를 삼각함수로 나타내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너무 1, 2, 4분면 그러니까 4, 4분면 하나 해볼까? 요 위에 점이 있습니다. P라고 할게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번에는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점 P의 X좌표는 뭐가 됩니까? 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X좌표가 되고요. Y좌표는 뭔가요? R 사인 세타입니다. 왜? 정의가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서 이렇게 R 코사인 R 사인 가고요. 이쪽은 그냥 코사인이잖아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인데 반지름이 R이 되면 R만큼 곱해 주십니다. 그 다음 요때 이 세타는 어떤 각입니까? 이 점, 요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돌아간 양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15분이면 다 할 수 있어. 오늘도 목 아프다. 자, 상관함수 사이의 관계, 공식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1이다. 두 번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것들을 쭉 변형해 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 뭐 변형은 그 공식대로 활용하는 거 문제 풀다 보면 연습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 자체를 정의했고요. 그 삼각함수가 함수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요게 되게 불친절해요, 정의가. 왜냐하면 정의역에 속하는 x가 x라는 뜻이 세타가 x축 방향 이렇게 한 방향으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타거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커질 때 예를 들어 코사인이면 2분의 x 좌표는 어떻게 되니입니다. 제가 처음에 세타가 0이면 점이 여기 있죠. x 좌표가 1이지. 그러다 점점 커지면 x 좌표가 커져야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90도 2분의 파이가 되면 x 좌표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좌표가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러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 되고 다시 커집니다. 그러다가 0 되고 다시 1로 이렇게 돌아가요. 한 바퀴 돌면 처음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각이 2파이니까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된다. 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돌면 똑같아지니까. 근데 탄젠트는 기울기라서 자, 이 노란색 요 직선의 기울기나 반대쪽 이렇게 한 거나 기울기가 어때요? 똑같지. 그러니까 아까 사인 코사인은 x좌표 y 좌표니까 이렇게 하나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x좌표 y 좌표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탄젠트는 기울기라서 두 개 이렇게 맞잡고 돌리는 셈이거든요. 기울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무한대 갔다가 음수 점점 계속 커집니다.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는데 다시 요거를 이렇게 보라색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거나 기울기가 어떻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바퀴만 딱 돌면 즉 파이까지만 돌고 나면 다시 똑같은 게 반복인 거야. 주기가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이렇게 돈다에서부터 주기 성질을 좀 느껴주시면 좋고요. 그걸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특히 사인과 코사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져 있다입니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고요.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니까 왁구를 좀 짜놓고 시작하는 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왁구라는 건 그 일본 그러니까 건설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들께서 쓰는 일본 말 이렇게 나와 있는 잔재라고 해야 될까요? 공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이게 이렇게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물렁물렁하게 굳지 않은 상태잖아. 그거 이제 부어서 붙일 때 쓰는 틀을 왁구라고 하더라고. 위에 이렇게 틀을 좀 짜놓고 그리면 이쁘게 그릴 수 있어요. y는 사인 세타, 사인 x의 그래프는 처음에 여기 있을 때 세타가 0일 때 x가 0일 때 세타를 x로 하겠습니다. x 0일 때 y좌표 0이고요. 점점 커져서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죠. 그거를 표현해보면 0,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됩니다. 2분의 x좌표가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그 다음 주기가 2파이니까 그 다음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이걸 여기다 붙이면 되고 반대쪽도 붙이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 특히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정성스럽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처음에 제가 했듯이 최대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1 잡고요. 그 다음 이렇게 4칸, 필요에 따라서 한 2칸 정도 미리 틀을 좀 짜놓은 상태에서 그리면 꽤 이쁘게 그려집니다. 여러 개 그려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의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저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걸 물 위에서는 뭐 사인 파 이렇게도 부르죠. 파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파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사인 파라고도 한답니다. 코사인 그래프도 비슷합니다. 최대 최소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왜? 원 위에서 노니까 반지는 1과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코사인은 제로에서 1부터 시작하니까 그래프
그래프가 0,1에서 2분의 파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반복돼요. 이름을 안 써놨네.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이건 좀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는 탄젠트는 그래프에서 이 아까 정의에서부터 최대 최소값이 없었죠. 2분의 파이가 되면 기울기가 무한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분수함수처럼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이게 탄젠트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점근선을 향해 원점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볼록하게 달라붙고요. 그 다음 여기 파이, 0인데 이렇게 다가와서 다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이 점근선이 x는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 거 x는 2분의 3파이, 쭉 가면 x는 2분의 홀수 파이. 다음 대칭성, 원점 대칭. 요 그려보면 요렇게 내려가거든요. y축 대칭. 역시 원점 대칭. 네, 이건 대표적인 점과 선에 대한 대칭이고 반복되니까 요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모양일까요? 대칭이죠. 그 다음 이런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프 그려놓고 점대칭, 선대칭은 다 보시면 돼요. 특히 이런 선대칭은 나중에 삼각 방정식의 해, 그 중에서도 근의 합을 구할 때 유용하게 쓰이니까 선대칭도 존재한다는 거 그림 보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 좀 외워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외웠거든요. 이런 거. y는 a, sin bx 플러스 c 이런 거니까 저기 나오면 옆에 쓰여 있습니다. 최대값, 절대값 a 플러스 c,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 주기 절대값 2분의 2파이.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외웠어요. 2학년 때도 외웠고요. 3학년 때 문제 풀다 보니까 자꾸 나오길래 이해가 됐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자기 소개서에 들어가 있는 어떤 멘트에 대해서 한번 뉴스 타기도 하던데 서울대학교에서 소개한 우수한 자기소개서가 뭐 그런 거 내용 중에 보면 고등학교 때 극한을 배웠는데 그냥 대충 가르치길래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대충 이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여라고 하길래 나는 그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여쭤봤고 선생님께서 극한의 엄밀한 정의인 입실론 델타의 정의를 가르쳐주셨다. 뭐 이딴 걸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교과 외과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1학년 가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우수한 이제 학생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거죠. 대학교 과정을 해야 된다고요.
해가지고 언론에 두드려 맞더라고. 두드려 맞아서 싹 따가 시켰다. 그것도 왜 뽑아준 거야 도대체? 바로 잘라야지. 학교 간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수 학생 맞거든요. 미리 다 알고 갔으면 뽑아놓으면 그 이상을 미리 잘 배울 거 아니에요. 우선 이 학생 맞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 정서상은 안 맞지. 근데 교육 정서상은 교육과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함수 나오면 최대치수 주기는 이렇게 된다.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대학교 갔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니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안 외우거나 못 외우면 곤란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너무 걸리니까 그냥. 다음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탄젠트는 최소 없습니다. 대신 주기는 파이 나누기 절대값이고요. 탄젠트는 앞에 최소가 없는 대신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 어렵게 할 필요 없더라고요. 탄젠트 뒤에 있는 통째로 bx가 2분의 저는 말로 하기가 좋던데 홀수 파이 1, 3,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일반적으로 점근선이다. 그러니까 x로 바꾸면 이제 b 나눠주시면 돼요. 마지막 요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답 나와라고 외웠습니다. 뭐 원리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은 필요 없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다.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세타 또는 x 대신 앞에 몇 단계 붙어 있어요?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붙어 있다라고 하면 저건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그냥 마이너스만 붙을 때는 좀 바로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아.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옵니다.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없어져요. 그냥 코사인 세타고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하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사인 탄젠트는 빠져나오고 코사인은 없어진다. 이런 거 이제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음 두 번째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에 대해서 바꾸는 방법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저는 예를 들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동경의 위치 결정. 요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동경이 어디 있을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냥 조그맣게 그려보시면 돼요. 좌표 평면이 있고요. 파이가 여기잖아요. 180도 돌아가는 게.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요만큼 돌아갔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분면 이라고 하면 돼요. 이때 세타는 이건 그냥 받아들입시다 제발. 그냥 예각 취급이에요. 예각 취급하면 문제가 없어. 실제 예각이 아니더라도 이걸 취급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예각 취급해요. 그럼 파이에서 세타는 빼면 2, 4분면 되겠죠. 여기에서 저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2, 4분면에서 사인 요거의 부호입니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됐죠. 다음 두 번째 n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n 값이 짝수면 삼각함수 변화가 없어요. 근데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고요.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꿉니다. 즉 이 n 값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 요 위치 동의 위치 정할 때 기준에서 마이너스였거든요. 이 기준의 위치인 거야. 이게 짝수면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즉 x축 된다. 그 다음 n이 홀수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y축이 돼요. 즉 x축이면 그대로 y축이면 묶어. 자, 파이니까 안 바뀌죠. 일단 동경의 구어 2, 3분면에서 플러스였고요. 파이니까 안 바꿔서 사인. 그 다음 이 뒤에 그 마이너스까지 처리한 거예요. 세타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나오든 다 가능해요. 코사인 해볼까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xy축 있고 2분의 파이면 여기입니다. 플러스 세타면 2, 4분면이죠. 코사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2분의 파이였으니까 바꿔요. 사인으로 세타. 그 다음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또 머릿속에 살짝 그려주시고요. 2분의 3파이는 여기입니다.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거 좀 익숙하셔야 돼요. 축이 나타내는 각 2분의 3파이 여기고요. 빼기 세타 가면 3, 4분면 돼요. 3, 4분면 탄젠트 얼싸 안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고. 다음 2분의 3파이였으니까 바꿔.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바꿔 가시면 되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든 이 방법을 쓰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되는데요?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그래프의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및 대칭 이동입니다. 훨씬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냥 하자, 배우자. 그렇죠. 여기 나와입니다. 가계의 변화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2번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음 이거 쓸 때 구호를 제일 먼저 쓰잖아. 그래서 구호를 제일 먼저 결정해 주니까 이거 왔다 갔다 알려주고 좋더라고요. 대단히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학 스케줄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게 하고 있는 걸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 숙제도 다 못하고 진도 나기 바쁘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이 방법이 내가 스케줄이 너무 빡세고 진도가 많이 나가고 숙제가 많다. 뭐 성적을 받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 같습니다. 고생을 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안녕히 가세요.